오늘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서준식 저자님을 다시 모시고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이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투자하고 경험했던 그런 가치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댓글로 워낙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해라. 서로 너무 가까이 얘기해서 침 튄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오늘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뷰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훨씬 나은데요? 네. 요즘 워낙 시황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잖아요. 네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엄청 심한데 네.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요? 네, 지금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 개미 동학 혁명이다라고 불리질 정도로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개인들이 지금 투자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투자 비중을 더 많이 높이거나 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시장에서도 저는 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금 심리,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1번 탐욕스럽다. 2번 편안하다. 3번 공포스럽다. 글쎄요. 좀 요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좀 네.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공포스럽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도 제가 아무리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 제 마음은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배제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배제하고 조금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상황이 생기기 전서부터 네네. 주식 비중이. 네네. 그러면 이번 상황으로 확 떨어졌을 때 혹시 네.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일들을 하셨나요? 물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절매 개념은 아니고요. 그 주식 비중을 늘리는 쪽이니까요. 네. 손절매 개념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거죠. 내가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C라는 주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장의 특징은 이 모든 주식들이 한꺼번에 모두 하락해 버려요. 네. 그러면 이 주식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제대로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다른 주식이 그 평가를 해보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하고 더 좋은 주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뛰어난 주식으로 갈아타는 그런 쪽에 매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선정했던 종목들도 다 가치 투자에 적합한 네. 우량주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죠? 아니요. 작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현업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소수의 종목에 몇 종목 그냥 장기 보유하는 식으로 그냥 계속 꾸준히 들고 있는 그런 매매였다면 저도 사실은 지금처럼 활발하게 매매를 해보는 적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지금 새로 투자를 하는 종목에는 상당히 우량 종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량 종목의 미래는 지금 일순간 어떤 충격을 받아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가치 하락이 없거든요.
오히려 가치가 더 좋아지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태다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량주를 사기에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량주의 개념을 조금만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네. 그 대형 기업들을 우량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가치가 있는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우량주 하는 거는 그 대형 어느 정도 그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조금 그 가격의 움직임은 좀 빠르지 않는 좀 약간 그런 쪽에 좀 무거운 주식이 주식들, 많죠. 시가총액이 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요즘 패턴을 보면은 그 외국인은 막 엄청 팔아제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개인들은 이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는 한국 주식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 이유는 일단 가치의 차원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얼마 전에 그 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에 지금 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그 환매 대금을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당히 황금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매도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인데 그들도 고객들이 돈을 빼가면 돌려줘야 뭐 되니까. 상관없이 이 주식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냥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과거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도 셀코리아 러시가 있었죠. 외국인들이 엄청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었고요. 그때 그 많은 그 외국인 매도를 우리 국민들 내지는 우리 내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매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 변동성이 있는 거는 그 시장 환경이지 기업의 그 펀더멘털 자체에는 큰 그 영향은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그 코로나 사태를 처음 일어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뭐 유례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또 그 대책 또한 유례 없는 대책으로 지금 방어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어떤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는 그런 식당인데 그 식당 집이 갑자기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렸으면 그 식당은 망하는 걸까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어렵죠. 다시 뭐 정리하고 시작하면 네, 그 식당 그 맛은 그대로니까 다시 뭐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한다. 일시적인 손실은 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가치를 측정할 때는 그 집이 타버렸으니까 그 집값만큼은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집값은 10억인데 시가총액은 100억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90억만큼 더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치보다 가격이 더 지금 이만큼 싼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위기를 판단할 때는 중요한 게 이 코로나 사태가 구조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면 문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이벤트인가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구조적이라는 거는 그 문제 발생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식당에 불이 나서 손실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좀 단편적인 이벤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동성, 그리고 네. 그로 인한 공포에 우리가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감정은 생기겠지만. 당연히 생기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모두가 막 죽겠다 그러면 같이 이거 아닌 걸 알면서도 무서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공포를 이겨내는 게 이제 투자자가 네. 이제 대처해야 될. 네,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룰 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 그 원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그 룰에 따라서 그렇게 그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하신 게 각자 투자와 관련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네. 그 룰을 만들고 그 룰대로 원칙대로 네. 해야 된다. 네. 그럼 우리 소 교수님은 네. 그 여러 가지 룰들이 있으실 텐데 네네. 그 가운데 이런 위기와 관련된 어떤 룰이 있으시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지난 저서에 저의 그 자산 배분 원칙 10가지를 그때 기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그러면 위기에 관련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에 제가 어떻게 적고 있나 하면요. 네. 투자 자산의 10% 이상은 외화 자산으로 보유한다. 이런 게 있고요. 네. 투자 자산의 10% 이상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한다. 외화 자산 포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 옆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예상치 못한 주가 폭락 등 위기 상황에서 매우 요긴하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여윳돈을 일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요긴하게 이제 그렇게 아주 폭락했을 때 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원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다. 왜? 우리의 펀더멘털 기본이 뭔가 망가진 게 아니라 네. 그네들의 사정 때문에 그런 네. 거니까. 네, 가격. 이렇게. 네, 예.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그 가격 떨어진 만큼 지금 우리들 기업들의 데미지는 그 가격만큼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그 이제 네. 매수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네. 정말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원칙은. 저는 지금 이번 이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 자본시장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너무 외국인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주식들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 번 돈의 50% 이상은 외국인들이 다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국민들의 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못한 상당 부분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내국인들은 주식 비중이 작기 때문에 많이 휘둘렸어요. 외국인들이 팔면 거기 주가가 폭락하고 거기 휘둘려서 막 팔아내고 무서우니까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는갑다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손실을 보는 우리가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자본시장에서 유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 보유 비중을 늘림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성과를
이제 더 많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외국인의 그 주가의 휘둘림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 주식으로의 이 자금 이동은 약간 부의 재편 그리고 부의 지각 변동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부에서 상당히 참 그 불안한 요소가 뭐였나 하면 우리나라 재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이렇게 몰빵돼 있다. 70% 이상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고 우리나라 국부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거는 그는 어떻게 봐도 좀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의 흐름을 정부 쪽에서 지금 많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쌀 때 이런 식으로 자금이 정시에 유입되는 거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산 거를 너무 빨리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장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도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할 때 샀거든요. 네. 근데 조금 오르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안 판다라는 당장 뭐 빠른 시간 내에 팔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정말 가치가 있는 네. 오래 보유할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텐데 네. 단기 변동성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하려면 네. 약간 좀 위험한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많이 유입되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 삼성전자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 말고도 우량주가 많거든요. 우량주가 많은데 좀 그쪽은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가격이 아직도 올라왔죠.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많이 안 떨어져서 충분히 이 정도면 매력적인 가격은 맞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면 뭐 보유할 정도의 가격은 돼.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격은 삼성전자는 아직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쌀 때 샀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서로 가격을 올리면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 모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우량주, 예, 또 다른 좋은 주식 좋고 안전하고 코로나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돼도 결코 손실이 많지 않은 그런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분산해서 싼 가격으로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는 게 삼성전자밖에 네. 없으니까 아마 네. 몰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삼성전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가치와 어떤 네. 그 있는 그런 주식들을 아마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주식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보다 뭐 좋은 주식인데 가격이 많이 싸진 가치가 더 좋은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잘 사시면 아마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